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와 화제입니다. 익산 홀로그램 기업이 중동의 요르단 야간 경관 사업에 진출했습니다. 이번 요르단 진출은 익산 홀로그램 기업의 첫 해외 진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크리에이티브 빅터 박보승 대표로부터 홀로그램 산업이 무엇이고 익산 홀로그램 산업의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박보승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크리에이티브 빅터 익산에 본사를 둔 기업이지 않습니까? 네, 홀로그램 제작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업이 요르단 페트라라고 하는 지역개발관광공사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박보승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회사가 해외 진출을 하는 건데, 이게 진짜 야간 경관 사업을 한다 이렇게 좀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 과연 어떤 사업인지 좀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요르단 페트라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유네스코에서도 탑3 안에 드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철저한 문화유산 관리 때문에 이제 낮 시간을 제외하고는 입장이 허락되지가 않았었는데요. 네, 낮에만 볼 수가 있군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몇 년 전부터 요르단 정부가 이제 요청을 해서, 유네스코에 요청을 해서 야간 관광에 대한 이제 규제가 조금 풀리기 시작했고,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페트라 바이 나잇이라고 해서 페스티벌을 통해서 한 3, 4일 정도 그래서 밤 시간에 개방을 하고 관광객들을 맞이하는 단기 페스티벌을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광 상품을 통해서 이제 요르단 정부는 페트라의 야간 경관에 대한 사업을 더 확대해서 정부 사업으로 이제 지정을 하게 되었고요. 내년부터는 이제 며칠 동안의 그런 페스티벌이 아니라 매일 밤 야간 개방을 목표로 한 그러한 국가 관광 상품으로 전환해서 페트라 개발관광공사가 이제 책임을 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업의 규모랄지, 사업 기간이랄지, 그럼 얼마 정도나 됩니까? 우선 사업의 규모는 이제 최소 약 200억에서 800억 사이로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이번 사업은 이제 개런티된 금액으로 이런 제작이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라 이곳에서 이제 펼쳐지는 모든 콘텐츠에 대한 스폰서십과 광고 비용으로 산출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익산에 본사를 둔 홀로그램 기업이 이제 해외 진출을 첫 번째로 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이 홀로그램 기업이 이렇게 해외로 진출한 뭐 실적은 좀 있습니까? 그런 사례가? 제가 알기로는 어떤 그런 박람회나 페어를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몇 개의 상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가상용화된 제품들이 나간 적은 있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거대한 프로젝트로 임한 것은 아직 한 번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홀로그램, 그리고 이번에 진출한 그 페트라 지역에서 하려고 하는 어떤 그 작품의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저희가 이제 진행하려고 하는 이 페트라는, 페트라에는 굉장히 많은 유적이 있습니다. 그 안에 사암 절벽으로 만들어진 곳에 이렇게 여러 그 디자인된 그런 이제 사암 절벽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여지는 이제 미디어 파사드, 그리고 일루미네이션 아트라는 기술을 사용을 해서 거기서 이제 그 시대적 배경이나 그리고 그 역사, 요르단 페트라의 역사, 그리고 향후에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고 이 역사의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부분이 어떻게 관람객과 연결이 돼서 이 공간에 와서 그것들을 온전히 즐기고 느끼고 갈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집중을 해서
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홀로그램 사람이 상당히 이제 기초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 홀로그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네.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 홀로그램을 3차원 영상이라고 하거든요. 3차원 영상이요. 네. 네. 그래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어떤 것을 볼 때 빛의 파동이라는 걸 보면서 그게 이제 패턴으로 만들어지고 그 패턴이 이제 인식이 되어서 이제 이미지로 네.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미지가 어떻게 보면 2차원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깊이감이 있고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실제로 보이는 물체처럼 네. 이러한 다양한 각도에서도 볼 수 있는 입체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페트라 야간 경관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 홀로그램 기술을 사용해서 꾸미지는 않지만 네. 홀로그램 기술이 기반이 돼서 더욱더 확장된 네. 그런 미디어적 개념 그리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루미네이션 아트 네. 조명을 또 이렇게 홀로그램 기술을 활용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효과들을 네. 사용해서 이제 하나의 큰 컨텐츠의 범주로 네. 묶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 우리 익산시의 그 미래 신사업도 이러한 형태로 하나의 큰 역할을 해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약간 좀 이해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보시는 네. 시청자분들은. 그래서 좀 쉽게 더 설명을 드리면 왜 미래를 배경으로 하는 SF 영화 네, 있지 않습니까? 네. 막 차들이 날아다니고 막 빌딩 사이사이에 엄청나게 큰 이런 미디어 월이 네. 있어서 광고도 나오고 네 그런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홀로그램 기술과 뉴미디어 기술이 만들어낼 영역이고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미래 도시 환경을 네. 만든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큰 규모의 프로젝트를 따냈는가? 네, 이것이 이제 궁금하게 된대요. 네, 이 페트라 지역 개발관광공사와 협약을 맺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협약을 맺게 됐는가? 그 동기와 과정을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우선은 페트라 그 개발관광공사에서는 페트라 야간 경관을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거기를 이제 총괄할 수 있는 총괄 디렉터를 찾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전에 뭐 프랑스나 이태리, 호주 등지에서 이제 많은 감독들과 아티스트들이 네. 어필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적합한 사람을 좀 못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요르단에서는 이제 총감독 선별 기준을 좀 잡아놓고 있었는데 네. 그게 이제 야간에 행해지는 페스티벌을 연출한 이력과 네. 그리고 뉴미디어 연출 이력, 뭐 아까 말씀드렸던 일루미네이션 네. 그리고 홀로그램 그런 것들을 모두 연출을 해봐야 네. 이 전체적인 규모를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 네. 하고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감독을 찾고 있었고요. 제가 그동안 했던 업력들이 조금 큰 프로젝트가 많아서 네. 예, 아마 그 부분을 좀 좋게 봐주신 것 같고요. 페트라 지역은 어떤 유적지가 좀 특히 이제 우리가 중동에 대한 역사나 이런 것들은 네, 아주 유명한 곳인데 네. 어떤 지역입니까?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요르단 페트라는 한 해 약 한 100만 명의 네. 네, 세계인들이 찾아오는 가장 상징적이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중요한 고고학 유적지입니다. 네. 그래서 익산의 미륵사지 유적보다 약 한 150년 네. 정도 뒤인 800년경에 네. 만들어진 유적이고요. 그래서 백제 역사 유적지구와 마찬가지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페트라는 협곡 전체가 네. 이렇게 사암 절벽으로 둘러싸여져 있으면서 네. 경이적인 경관을 자랑하는데 그래서 영화에도 이제 소개가 많이 됐었는데 혹시 인디아나 존스라고 네. 예, 네, 그거 기억하시죠? 유명한 영화죠. 네네네. 네. 그리고 최근에는 조금 되긴 했지만 마션이라는 네. 예, 영화에서도 이제 인상적인 장면을 많이 남겼는데요. 그리고 또 페트라의 그런 특징은 이제 고대 무역로를 따라서 네. 아라비안 반도 그리고 이집트 지중해 지역 즉 그 유럽 네. 전역을 무역과
그런 교류를 했던 뭐 예. 그리스 로마 지역. 네, 맞습니다. 이제, 예, 그런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네. 현재는 뉴 세븐 원더스 오브 더 월드라고 해서 이제 새로운 세계 7대 불가사의다라고 네. 많이 표현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세월이 흐르면 네. 유적지들이 이제 많이 부식되고 없어지는 것들도 있으니까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서 가장 곽강을 받고 있는 네. 예, 그러한 유적지이다. 네. 예, 구체적으로 요르단 지역에서는 박보승 대표의 네. 어떤 점을 특히 네. 예, 평가를 했다고 보십니까? 네, 제가 초청을 받고 페트라에 방문하게 됐을 때 약 20페이지 분량의 제안서를 예, 준비를 해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사실 야간 경관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어도 중요하지만 야간에 이루어지는 관광이다 보니까 안전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매일 계속되는 밤의 축제에서 어떻게 하면 페트라의 아이덴티티를 잘 노출하고 그리고 관람객들이 즐겁고 안전하게 다녀갈 수 있는가를 포인트로 해서 브리핑을 했고 네, 한 달 정도가 네. 소요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4일 만에 받게 됐거든요. 4일 만에. 네. 예. 그래서 현재 이제 우리나라 대사관 요르단의 우리나라 대사관에서도 예, 많이 놀라하셨죠. 네. 네. 이렇게 이제 이번 크리에이티브 빅터가 요르단 진출을 하게 됨으로써 해서 이걸 계기로 해서 이 홀로그램 기업, 미디어 아트 기업들이 국내에는 물론 해외 진출을 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마련될 수 있지 않느냐. 새로운 어떤 그 해외 진출의 어떤 분야가 네. 열린 셈이 되지 않냐. 네. 이렇게 우리가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네. 어떻습니까? 네, 이번 프로젝트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게 미디어 나이트 오브 페트라라고 해서 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아마도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화제를 일으킬 겁니다.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세계 7대 불가사의라는 그 의미가 주는 네. 힘은 굉장히 크거든요. 왜냐하면 어떻게 숫자로 지정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뭐 1, 2, 3, 4, 5 그렇게 순위를 따지듯이 그 안에 들어가는 문화유산이라는 것 때문에라도 네. 아무래도 관심을 많이 받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도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좀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인지도가 해외에 더 있긴 한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아마 더 많은 러브콜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또 익산이라는 지역도 많이 이러한 홀로그램 네. 관련한 이런 사업들도 더 유명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들이 쏟아지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익선에 있는 홀로그램 관련 네. 기업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번에 그 박 대표님의 해외 진출을 계기로 해서 상당한 희망을 가지게 될 것 같고 네. 어떤 고무된 분위기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저는 우선은 지금 제가 이제 사실은 그 익산에 내려온 지는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동안 익산 홀로그램 사업을 네. 위해서 굉장히 고군분투해 주신 분들이 많으세요. 홀로그램 협의체도 계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각자 사업들을 하시면서 홀로그램 문화에 대해서 그리고 홀로그램 기술, 네. 콘텐츠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셨고 그리고 그것에 어떻게 보면 성과가 아닌가. 왜냐하면 익산은 홀로그램 도시잖아요. 홀로그램의 메카 도시가 맞기 때문에 그 메카 도시를 만든 건 제가 아니고요. 그 기반을 제가 업어서 네, 더 좋은 성과를 이루게 된 것 같고요. 그분들의 도움과 동시에 저도 이제 다시 이러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네. 네, 그런 네. 이 박보승 대표께서는 이제 국내 일을 넘나들면서 이렇게 네. 활동을 특히 이제 홀로그램 관련 산업들을 이렇게 거기에 대한 업력을 이렇게 쌓아오시고 그러는데 익산에 둥지를
틀게 된 뭐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도 특히 수도권에서 많이 하기 마련인데 네. 익산으로 둥지를 튼 어떤 동기랄까요? 네. 그게 궁금합니다. 예, 저는 서울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익산에 오게 된 계기가 이제 작년에 네, 호러 홀로그램 페스티벌을 연출하게 돼서 네, 익산 교도소 세트장에 네, 있었던.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익산 교도소 세트장을 보고 그 주변 이제 함라예를 봤는데 너무나 그 고즈넉하고 예, 거기 계신 분들도 너무 친절하시고 네. 네.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라리 여기서 이제 은퇴를 해야 되겠다라는 네, 생각을 제가 보기보다 나이가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또 여기에 또 이제 친한 후배 교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익산에서 살고 싶은 마음에 네, 익산으로 내려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서울에 있던 회사는 이제 조금씩 축소하면서 이제 익산에 그 좋은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 중장년 창업 네, 시스템을 통해서 제가 이제 창업을 다시 새롭게 그 네. 크리에이티브 빅터를 이제 만들게 되었고 만들게 되었는데 또 이런 또 좋은 성과가 네. 또 바로 생기게 되어서 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박보승 대표께서 해외 진출이라고 하는 건 큰 규모의 네. 해외 진출이라고 하는 어떤 계기를 마련했는데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익산 홀로그램 산업의 전망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망을 밖에 가져도 됩니까? 어떻습니까? 네, 저는 이제 컨텐츠 사업이잖아요. 컨텐츠 사업은 제조업과 다르게 하드웨어나 뭐 그러한 어떤 구축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사람이 가장 중요한 요소거든요. 네. 그래서 뭐 국가나 뭐 지역의 이제 물리적인 경계 없이 어떻게 보면 생각의 한계를 벗어나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미래 신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익산시와 같은 이제 중소도시는 인구 유입이나 뭐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지역의 매력을 충분히 느끼면서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고 뭐 제약 없이 할 수 있는 최적의 산업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홀로그램 산업은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좋은 전환점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역을 넘어서 네, 이제 모든 걸 다 포괄할 수 있는 그런 네, 뉴미디어에 관련해서 속도를 내어 간다면 아마 더 좋은 그런 신사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홀로그램이 어떻게 보면 어떤 그 뉴미디어 체제 안에 아주 특화된 그런 기술이라고 한다면 또 그렇기 때문에 뉴미디어 영역까지 더 확장이 되어야 네. 또 파급 효과도 커지고 그리고 그러한 또 관 그리고 그 학연 모두가 이렇게 새로운 산업 확장을 위해서 뜻을 모으는 것도 좋지 네.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렇게 해야지만 좋은 정책이 더 확장돼서 만들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이 그 경계 없이 도전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또 우리 익산에 거점을 둔 그런 새로운 네. 그 기업들의 사례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 익산에서 기업을 하시는데 좀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떤 점이 네. 좀 어렵습니까? 저는 우선은 익산은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요소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중심에 있고요. 그리고 어떠한 그런 어디든 가기 편한 인프라가 또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농촌 지역으로 또 이루어져서 공기도 깨끗하고 또 사계절도 명확하고 네 그래서 너무나 그 주변 환경은 만족스럽긴 한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이라는 어떤 지역성을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약간 한 분야에 대한 그 전문성을 가진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은 좀 그 이해 부분에서 사고가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익산에서 프로젝트 하면서 좀 놀라웠던 부분은 이제 전문가의 의견보다 이제 지역의 그런 어떤 사고나 중심이 좀 그러한 욕구들이 뭔가 더 표출이 돼야 되는 그런 프로젝트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러한 어떤 작품을 만들거나 어떤 페스티벌을 만들면서 처음에는 이제 기획의 의도라든가 그런 이제 연출자의 방향이 되게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지역 중심의 사고가 우선시되다 보니까 뭔가 하나의 틀이 있는데 거기에 무언가를 계속 얹히다 보니까 좀 과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생겨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이제 전문가에 대한 의견들을 많이 수렴해 주시고 조금 응원해 주시면은 더 그런 부분들이 더 좋게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역의 그 정서적인 응원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하는 그 문화 콘텐츠 사업은 앞으로의 가능성을 봤을 때도 굉장히 매우 명확하고 확실한 분야거든요. 그래서 익산에서 우리와 같은 기업들이 더 많이 성장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지원들도 물론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뭔가 기획자, 총감독 그런 역할에 대해서 구분해주고 인정해주시는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더 개선되면 더 좋은 기업들로서 더 보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 영역에 대한 전문성 뭐 이런 걸 갖다 인정해주는 풍토가 필요하다. 네, 맞습니다. 기업이 잘 됨으로 해서 그런 역량 있는 젊은이들이 다시 돌아오는 그런 계기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할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희망과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우선 요르단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고요. 당장 요르단에 작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시나리오부터 서로 이제 고증에 입각한 내용들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시나리오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본 프로젝트가 끝난 이후에는 이제 익산의 세계적인 뉴미디어 도시로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플랜을 익산시와 함께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아니지만 그 글로벌 뉴미디어 페스티벌이라는 그 국제 행사를 만들어서 익산의 작은 소도시가 뉴미디어의 세계 중심 도시가 되는 거를 한번 그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제가 지난 2년 동안 홀로그램 페스티벌을 연출을 하면서 아무래도 그 결과가 나오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익산의 그 지리적 여건이 저의 요소가 아니라 외려 페스티벌의 매력을 더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굉장히 많은 젊은이들이 모여들었어요. 모여들고 그리고 그 이후에 SNS로 또 익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과정들을 지켜봤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역 활성화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이지 않고 자발적으로 지역을 방문하고 그리고 긍정적인 또 컨텐츠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그러한 것들이 이제 계속 재생산되고 이어져 간다면 우리 젊은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에 환고양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지역을 떠나지 않고 좋은 일자리를 영위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뭐 굉장히 큰 지역을 살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큰 소명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만 홀로그램, 제가 잘할 수 있는 거, 홀로그램 기술 그리고 그 뉴미디어, 그러한 어떤 생산적인 능력을 좀 발휘를 해서 여러 젊은 친구들과
같이 이제 후진 양성을 도모하고 그들이 이제 저희와 이제 함께 해서 재미난 상상을 이제 현실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꾸준히 한번 만들어 보고 싶고요. 저는 바람이 있다면 네. 제가 많이 하는 얘기가 꼭 세계적이 될 겁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세계 뉴미디어 중심 도시 익산을 만들고 싶어요. 너무 멋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번 요르단 첫 번째 그 프로젝트를 잘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익산에 어떠한 미래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한 연출가가 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시청자분들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크리에이티브 빅터 박보승 대표의 요르단 진출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익산 홀로그램 산업을 기반으로 해서 뉴미디어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해외 진출을 계기로 해서 익산이 홀로그램 산업 도시를 넘어서 뉴미디어 산업 중심도시로 부상할 수 있는 원대한 꿈을 갖게 된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한 박보승 대표 이런 원대한 꿈이 이루어지는 날이 오지 않나 그런 희망을 가져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슈와 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에이티브 빅터 박보승 대표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